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1번에 2번 보시면은 기준 권리가 두 개인 경우 해가지고 이제 주택 소재지는 서울이다. 근데 이 내용이 보면 좀 이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경험을 했던 바인데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자료 보시니까 서울입니다. 94년도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대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B라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 이렇게 전제하고요. 근데 보증금액 B는 얼마다 2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C라는 저당권이 설정됐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도에 D라는 임차인이 전입신고했고 보증금액이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니까 배당표를 작성해보자 이랬을 경우, 물론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는 말소기준 권리가 언제입니까? 94년도 A 저당권이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A가 말소되면 뒤에 있는 B, C, D 다 이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뭐 복잡하게 이렇게 권리관계상 하자가 없는데 뭐 이런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 큰 착각이고 큰 오해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자료에서는 임차인 B가 저당권보다 나중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걸로 표시했지만, 만약에 이런 B라는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되어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또 알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보니까 자, 배당표를 작성해보자. 그럼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를 찾자. 자,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를 찾자. 최우선 변제금 하니까 언제? 요게 94년도거든요. 아이고, 이거 봐라. 94년도 서울이네. 그러면 이 시절은 어떤 시절이더라? 90년 2월 19일에서 95년 10월 14일 이전이죠. 그러면 요 당시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A가 94년도에 담보 잡을 적에는 얼마, 보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 얼마? 700만 원에 대해서는 먼저 아마 공제를 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최우선 면제니까. 그리고 나서 사건이 쭉 흘러가가지고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이제 99년도에 C라는 저당권이 또 설정됐잖아요. 그죠? C라는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야, 이 99년도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얼마더라, 이게? 3천만 원 이하인지 얼마? 죄송합니다. 700이 아니고, 1200. 1200에 대해서 이 금액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 돼버리잖아요. 예. 자, 그럼 다시 이걸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90년 2월 19일에서 95년 10월 18일 이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뭐지? 그러니까 95년 10월 19일에서 2001년 9월 14일 이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보니까 얼마? 3,1200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니까 이렇듯이 본 사례처럼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가 한 개가 또 아니고 두 개더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배당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오. 그럼 아마도 상당히들 헷갈려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뒤에 C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 C 저당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는 걸로 치버려져야겠죠. 없는 걸로 치버려져야겠죠. 왜냐면은 A 저당권은 C 저당권보다도 한 5년 먼저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배당을 하다 보니까 A 저당권자조차도 자기 우선 채권을 전부 다 우선 변제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C 저당권자한테 배당이 돌아갈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이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가 한 개가 더 아니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런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는 없는 걸로 쳐버리자. 없는 걸로 치고, 자, 이걸 아예 치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여러분들 배당표를 작성해 보시면은 일단 1차적으로 간단하게 이게 접근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배당표를 작성한다 하니까 우선 뭐다 1등 해가지고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니까 언제지? 94년도에 설정되었구나. 야, 94년도 같으면 보증금 얼마? 2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 다 나오라, 다 나와. 보니까 이 사안에 있어가지고 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누굽니까? B 임차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B가 얼마? C는 2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얼마를? 700만 원을 누구보다도 94년도 A 저당권보다도 먼저 받아간다.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최우선 변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 해가지고 이제 A 저당권자 여기는 최우선 변제 끝나면 그 다음에 뭐다 우선 변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자,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700만 원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은 뭐다 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인데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은 뭐다 B 한 사람밖에 없어요. B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B만이 700을 받아간다. 그 다음에 이제 A 저당권자가 이제 나보다도 더 700만 원을 먼저 받아갈 사람 없으면 이제 내가 이제 우선 변제 한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선을 요것도 안 쭉 긋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좀 필기를 하십시오. 자료에는 제가 이렇게 이 배당표를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근데 선을 하나 쭉 꺼놓고 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A 저당권자 94년도 A 저당권자가 담보 설정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뭐다 우선 변제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B가 700 받고도 A가 자기 채권액을 전액다 회수하고도 보니까 이거 보니까 배당 금액이 남아요. 남으면 그때 가서 조금 전에 지운 거 있지 않습니까? 지운 여기 누굽니까? 99년도 C 저당권 이 사람을 이제 그때 가서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지워버렸다가 남는 게 있으면 어떻게 얘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너 다시 부활해라. C 저당권 이렇게 다시 표시를 해버리자 이거지. 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니까 말이죠. B가 700이다. A가 얼마 배당 받는단 말이죠. 배당 받았을 경우에 요 1, 2순위 요것은 어떤 시절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인데 이게 최우선 변제 요걸 알기 위한 거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인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B는 뭐다? 보증금 2천만 원 시절 쪽에 이 사람 최우선 변제권자예요. A는 뭡니까? 보증금 2천만 원 시절 쪽에 이 사람 뭐다? 우선 변제권자입니다. 왜냐? A가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습니까? 94년도에 설정됐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뭐다? 보증금 2천만 원 시절 쪽에 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당을 다 해주고 나서도 보니까 남는 금액이 있다 하더라. 이랬을 게 이제 1, 2순위 보증금 2천만 원 시절에서 이제 어떤 시절로 탈바꿈 한다더라. 그러니까 보증금 3천만 원 시절로 이제 넘어오잖아요. 배당 금액이 남는다면 만약에 모자란다면 이로써 땡 끝나버려요. 근데 배당 다 해주고 나서는 남는 금액이 있다더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보증금 3천만 원 시절로 덜컥 넘어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금 변천사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날짜에 따라 가지고 보증금액이 최우선 변제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시절로 도래하였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3등으로 해가지고 3천, 요 당시 3천만 원 시절이니까, 자, 2천만 원 시절 쪽에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땡 끝났지? 이제 어떻게? 3천만 원 시절 쪽에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그럼 3천만 원 시절 쪽에 보증금 3천만 원 시절 쪽에 최우선 변제 권자는 누구냐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2000년도에 D가 전입했는데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따라서 어떻게, 야, 너 3천만 원이네? 그럼 네 D 얼마 가져가? 1200, 이제 가져가라.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또 문제거든. 왜냐면 B도 어쨌든 보증금 2천이니까 3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죠? 3천만 원 이하인데, B는 뭐다? A한테는 700만 원밖에 최우선 변제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당연하거든요. A가 저당권 설정할 당시 자기는 방 한 칸당 700만 원 쓰는 공짜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700만 원 먼저 가져가 버리라. 그러고 나서 3천만 원씩으로 넘어왔다 이러다 보니까 D는 A한테는 잭소리 못 하잖아요. 왜냐면 2천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3천만 원 시절로 덜컥 넘어오니까 이제 그때 큰 소리 치는 거야. 야, 내 보증금 3천만 원이거든? 나의 시대가 도래됐다 이거지. 응? 나의 시대가 3천만 원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나는 먼저 어떻게 1200 받는다. 그냥 B도 그때 살포시 나타납니다. 나는 어떤 분들이 1200이라고 하는데요. 1200이 아니고 얼마더라 이게? 500만 원이 됩니다. 왜 500이냐?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은 A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700만 원밖에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 C 저당권자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것도 역시 최우선 변제, 이건 뭐다? 우선 변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시니까 B라는 사람은 A 저당권자한테 700밖에 주장 못하는데 B는 누구한테? 여기 밑에는 C 저당권 있잖아요. C 저당권자한테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3천만 원 이하이니까
1200까지 주장할 수 있다 이거지. 1200까지 주장할 수 있는데, 야, 너는 이때 이미 너 500만원, 700만원 받았다니. 받았으니까 1200에서 700을 제한 나머지 잔액, 500만원 요것만 네가 어떻게 최우선 면제 받아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없지. 이 임차인들은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C 저당권자가 어떻게 우선 변제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가 한 개가 아닌 두 개인 경우에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카운트 계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2천만 원 시절적에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밑에 이건 뭡니까? 보증금 3천만 원 시절적에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항상 배당표를 작성,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네, 자료 또 2번 보시니까, 확정일자, 확정일자부 임차인도,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법 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물권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확정일자면 임대차 계약이면 채권 계약인데 여기 법 8조 1항 보면 담보 여기 보니까 물건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냐. 물건인데 이게 얘가 어떻게 물건이냐 말이지. 채권이지. 응?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이 자료에다가 확정일자부 임차인에서 이것도 법 8조 제1항에 담보물권자 하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이것이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지급 기준 권리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왜 포함이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저당권이라든지 또 담보 가등기라든지 또 보니까 확정일자 이런 권리를 놓고 보면 개개의 권리를 다 놓고 보게 되면 옷을 비교하다 보면 이 색깔이 다 틀릴 것 같아요.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 얘는 노란색이에요. 옷은 다 틀려 색깔이. 그런데 건저당권과 담보가등기와 확정일자의 속내를 우리가 뒤집어 보자 이게. 옷 색깔은 다 틀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권리들이 어떠한 건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냐 이게.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우선해서 변제 받아갈 권리를 딱 가지고 있잖아. 얘가 물건이냐 채권이냐 그걸 떠나가지고 우선 변제권. 자,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은, 이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제2항 규정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이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청구상에 전입신고를 하고요. 임대차 계약청구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될 경우에는 자기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대.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는 게 우선 변제권 하는데 토지, 대지 가격도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이 법 조항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뭐냐? 야, 얘가 채권이지 않냐?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실무에서는 일선 법원에서는 아직도 확정일자부 임차인에서는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데가 간혹가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안 하냐면은 이런 이제 상담 전화를 받습니다. 법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왜? 이거 확정일자가 채권인데 어떻게 이게 여기 담보 물건에 포함이 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참,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 정말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요, 얘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야, 옷 색깔이 틀리다. 그런데 치중하시면 안 되고, 얘네들 권리 안에 속내를 보니까 과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 우선 변제권. 건저당권도 물권이니까 우선 변제권이죠. 담보가등기도 보면은,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담보가등기는 뭐로 본다 카더라? 저당권으로 본다 카더라 하니까 이게 또 물권입니다. 물권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는 뭐다? 이 법, 주임법 제3조 2의 제2항 규정에 의하면은, 어쩌고 하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뭐에 대해서 하니까, 경매나 공매 시 토지하고 건물 경매 대금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명문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확정일자를 빼버렸냐 이게. 이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최우선 변제는 뭐냐?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뭐지?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자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최우선 변제권자잖아요. 그죠? 예. 최우선 변제가 뭐지? 우선 변제권자보다 먼저 받아가는 것이 최우선 변제다. 그럼 나아가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물권자의 범주 부류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와 관련된 판례가 보면 자료 밑에 대법원 92다
3597호 사건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판결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 정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여기다 밑줄 하나 그어놓으시죠. 제가 굵게 표시해놨잖아요.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확정일자가 뭐니까? 부동산 담보권 하니까 대표적으로 저당권 담보가던 게 이게 담보권이란 말이죠. 부동산 담보권의 유사한 권리다. 유사한 권리가 뭐다?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 우선 변제권인데 최우선 변제는 뭐지?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받아간 게 최우선 변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확정일자부 임차인도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에 포함이 된다.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씀 들으시는 와중에 있어도 그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무조건 제 말씀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최우선 좋다 이거죠.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 이거죠. 우선 변제권보다 먼저 받아간 게 최우선 변제라 이거죠. 확정일자 뭐지?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고 되어야 된다. 또 이제 서울 어딥니까? 현재 중앙법원인데요. 거기 경매 판사직을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윤모 판사님이 쓰신 이런 경매 관련된 책자도 있어요. 그 책자에도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일한 요 대법원 판결 사건 번호도 동일하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가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 모임차임도 어떻게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자 자료 2번 보시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94년도에 전부 다 서울입니다. 94년도 A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버렸어요. 전세금이 얼마더라 이게? 3천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B는 단지 전입신고만 했습니다. 보증금액이 얼마더라? 2천만 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99년도에 C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까지 이거 자료에 보시니까 저당권자들의 채권액을 표시를 안 했거든요. 왜 표시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은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금액을 얼마를 배당받아가느냐 이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저당권자 이 사람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주택 소재지가 이게 서울이더라. 주택 소재지가 서울이더래. 서울 하게 되면은 야 배당표를 작성해보자. 그럼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한 지급 기준 권리가 뭐지? 그러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물건은 뭐지? 건재당권 담보가 된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해당이 된다 카더라 이게. 자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를 금액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언제 설정 내지 성립되냐 이거죠. 언제 아니고 확정일자가 언제입니까? 94년도도 서울이다. 이야 이거 보니까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얼마? 이 당시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얼마? 7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이구 99년도 C 저당권이 또 설정돼 버렸네. 이건 얼마? 보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데 얼마? 1200이 돼서 배당을 해준다. 야 조금 전에 우리가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야 그럼 뒤에 있는 거 얘가 있으면 헷갈려. 이걸 또 없는 걸 봐버리자 이게 지워버리자 이거지. 자 지우고 나서 1등에서 일단 이 A라는 사람은 확정일자를 언제? 94년도에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94년도니까 보증금 2천만 원 시절 적에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A는 뭐다? 보증금, 우선 변제권자도 말이죠. 색깔이 다 틀려요. 보증금 2천만 원 시절적이냐 3천만 원 시절적이냐 서울을 기준합니다. 아니면 보증금 4천만 원을 기준한 여기 따라 다 틀립니다. 근데 보니까 언제 확정일자 받아놨노니까 94년도 금리는 뭐다 이게 보증금 2천만 원 시절적이 나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가졌다. 그러면 이 A보다도 먼저 가져갈 사람은 누구지? 최우선 변제니까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다 나온다 이거 다 나와. 누구지? B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B 어떻게? 너 어떻게 700 가져가라. 그 다음에 이 순위에서 A가 과연 얼마를 받아가는가. 이것도 제 오프라인 상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얼마 받아갑니까? 1200 받아가네. 막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답이 나와버려. 1200이 아니고 얼마다? 이거 3천만 원입니다. 왜 3천만 원이냐 하니까 A는 이미 94년도 이 당시에 임대차 계약청산 확정일자를 빵 받아놨단 말이야. 받아놨으면 뭐다? 3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해가지고 그 조문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임차인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면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시는 자기 보증금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3천만 원 전액 다 배당받아가는 겁니다. 요거 보니까 요것도 뭐다, 이게 최우선 변제네. 요건 뭐지? 요거 우선 변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또 배당금이 남아있어. 남아있다. 그럼 그때 가서 요건 소위 보조금 2천만 원 시절이잖아요. 그죠? 2천만 원 시절 때에 최우선 변제, 2천만 원 시절 때에 우선 변제 이렇게 나갑니다. 하고 나서도 금액이 남아있네. 그럼 어떻게 2천만 원 시절에서 어떻게 보증금 3천만 원씩으로 점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프했네 해서 3등, 4등인데 3등은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말이죠. A한테는 700만 원밖에 주장을 못해요. 맞잖아요. 왜냐면 A가 94년도 즉 보증금 2천만 원 시절 적에 우선 변제권이니까 2천만 원 이하인 자만이 나보다 700 먼저 가져가라. 그럴 때 B는 A한테는 700밖에 주장 못합니다. 그런데 B는 C한테 얼마를 주장할 수 있다더라? 1200이잖아. 왜? 그러니까 C가 99년도 담보 잡을 때 방 한 칸당 얼마씩 뺐냐 이거지. 1200씩 빼버렸어. 근데 보증금액 얼마? 3천만 원 이하인 자 1200이란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B는 또다시 나타나요. B가 또 여기 또 2번 타자로 또 부활을 합니다. 가지고 얼마? 500만 원. 왜 500이냐? 그러니까 너 이미 이때 700 받았다니. 따라서 너 얼마? 500 받고 다음에 C 저당권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항상 B입니다. B는 A한테 얼마밖에 주장 못한다? 700이다. 근데 B는 C한테 얼마까지? 이 사람은 3천만 원 실적의 우선 면제권자입니다. 99년도니까 B는 C한테 얼마까지 주장할 수 있다? 1200인데 야 근데 니는 여기서 7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익 얼마? 500만 원 받고 그냥 땡 끝나버려라. 이런 식으로 보면 결국은 B는 얼마 받습니까? 700, 500, 1200이잖아요. 그죠? A는 3천만 원 다 받습니다. 근데 B는 2천 중에서 얼마만 받았다? 1200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어떤가? 이게 말소기준 권리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 있으니까 이거 낙찰적 얼마? 800만 원 이것을 인수를 해야 된다더라. 요 지금 배당표 작성해드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자료 밑에 보시니까 대법원 92-3597호 요 사건 그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4번에 최우선 변제금 계산 이해해가지고 주택 소재지를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로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금액하고 아신다면 지역하고의 그런 관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고, 다음 시간에는 4번 최우선 변제금 계산 이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